자, 오늘은 우리가 어제 스토어드 프로그램의 종류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매개 변수 값도 같고, 그리고 inOut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줄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등등의 작업들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매개 변수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메서드 작성에도 그러한 규칙이 있듯이 해당하는 타입으로 우리가 메서드를 프로시저를 호출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시저에서는 출력 매개 변수가 리턴 값이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예, 리턴 값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 하면 되는데, 만들면 되는데, 근데 이제 리턴즈라고 해서 우리가 딱 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어제 핸들러 우리 해봤다. 그죠? 핸들러 한 두어 번 해봤는데, 자, 우리가 디클레어 해서 엑시트를 하든 컨티뉴를 하든 대다수 우리가 1124나 뭐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SQL 익셉션으로 받아줘라. 그래서 begin end 사이에 우리가 show errors를 띄워주면서 문제가 된 에러 코드를 찾아서 우리가 그 디버깅을 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이제 어제 해보셔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메서드처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유지 관리가 편리하며, 그리고 모듈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불러다가 호출을 하면 그 결과값이 나오고, 아울러 뭔가 수정할 사항이 좀 필요하다면 그 프로시저를 우리가 열어가지고 얼터해서 고치면 된다 이거죠. 자, 오늘은 스토어드 함수하고 커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스토어드 프로시저, 스토어드 펑션, 비슷한 개념이에요. 참고로 비슷한 개념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놨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약간의 형태와 약간의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스토어드 프로시저, 어떤 거는 스토어드 함수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훨씬 더 한 7, 80% 정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함수는 이제 보시면 형식만 조금 다르고 조금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함수, 뭐 프로시저는 뭐 내가 만들어서 사용 안 하나? 맞죠? 맞잖아요. 예, 똑같지 뭐. 그래서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상당히 유사하다. 단 형태와 사용 용도의 차이가 있다. 그게 이제 바로 밑에 보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 stored 함수는 우리가 이런 함수 있죠. 집계 함수, 뭐 sum이라든지, 혹은 우리 또 뭐 있었어요? 저 순위 함수, row index였나요? row count였나? 까먹었네 나. 여러분들 까먹었어요? 까먹었겠죠? 뭐 count처럼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갔어요? select 다음에 점점점 하고 이렇게 왔죠? 맞나요? 얘가 바로 그렇게 호출이 되는 애입니다. 프로시저는 call 해서 우리가 프로시저를 호출했죠? 맞나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stored 함수 펑션을 만들게 되면 얘는 select 문에만 무조건 들어갈 수가 있어요. call 이런 거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얘는 리턴 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리턴 값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 리턴즈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됩니다. 요거만 좀 차이가 있지 나머지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봅시다. 스토어드 함수와 차이점은 함수는 인아웃 없습니다. 모든 게 입력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서드, 즉 함수와 동일하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모든 게 입력 파라미터, 인자값, 아규먼트, 매개 변수 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returns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반환할 값의 데이터 형식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본문 안에는 return문으로 returns로 그래서 본문 안에서는 return 요거 다릅니다. 선언할 때는 returns, 본문 안에서는 return 할 때는 요 값을 return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select 문장 안에서 호출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안에서 집합 결과를 반환하는 select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프로시저를 펑션을 잘 안 쓰는 이유입니다. 왜냐? 여기에서는 select는 우리가 프로시저는 안에 어떠한 쿼리문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맞나요? 어떠한 쿼리문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다 건드릴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것 또한 역시 비슷하기는 하나 우리가 집합 결과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예외적으로 이제 스토어드 함수에서 뭐 사용 가능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코드를 한번 쳐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압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왜 year라든지 또 month라든지 이런 함수처럼 어떤 그 함수를 만들면 그 함수처럼 딱 리턴 값이 존재하는 거. 그래서 하나의 값만 리턴 해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 뭐 어떤 계산을 통해서 뭐 하나의 값을 반환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stored procedur는 in-out 해봤고요. 별도의 반환하는 구문이 없었고요. 꼭 필요하다면 여러 개의 out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into 해서 select 뭐뭐뭐 into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값을 반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콜로 반드시 호출을 해야 됐고 stored procedure 안에는 select 문을 무진장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SQL문이나 숫자 계산 등을 다양한 용도로 우리가 사용 범위가 여러분들이 봐도 프로시저가 펑션보다 훨씬 넓다. 그죠? 맞나요? 예, 그렇기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프로시저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stored 함수를 뭐 실습은 우리가 이제 DB 초기화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출생연도를 입력을 하면 우리가 그 안에다가 어떤 계산되는 내용들을 함수로 작성을 해 놓고 호출하면 뭐 select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 함수 호출하면 나이가 출력되게끔 우리가 이제 만드는 함수를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개인적으로. 그죠? 맞나요? 그리고 뭐 현재 저장된 stored 함수나 이름을 뭐 이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하는 거는 뭐 show, create function, get age function 뭐 그런 거겠죠. 예, 우리가 이렇게 show 보겠다. 이 펑션을 보겠다. 이 뜻이 되겠네요. 함수 삭제는 drop 펑션 하면 똑같아요. 프로시저도 드랍 프로시저를 했기에 똑같이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되더라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커서인데요.
커서는 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C 언어에서 파일 포인터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파일 포인터하고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커서는 stored procedure 내부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의 파일 처리와 방법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stored procedure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보세요. select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select 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그죠? 아닌가요? 나오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행을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가면서 우리가 그 행 하나하나에 어떠한 값을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뭐 처리를 하고 싶다 뭐 등등을 하고 싶다면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행의 집합을 다루기 위해서 편리한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행을 이제 셀렉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행 결과가 쭉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셀렉트 문 앞에다가 세커서라고 이렇게 딱 주면 그 결과물에 이걸 우리는 파일로 보거든요. 이제 결과물을 파일로 이렇게 봐서 얘가 여기 위에 포인터 위에 커서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엑셀 이렇게 있으면 엑셀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커서 뜩 갖다 대고 여기 다 처리하고 여러분들 돌아가서 여기로 가서 또 커서 가고 처리하고 커서 가서 처리하고 커서 가서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치라는 이제 또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한 행씩 패치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가져오면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패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C 언어에서 혹시 C 언어를 제가 올려놓은 포인터 특강이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인테저 타입의 포인터를 이렇게 선언을 했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int a는 10이다 이렇게 했고 여기서 ptr은 %a 이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거기 거기 유튜브에 제가 잘 올려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적은 이 내용을 메모리상으로 자기가 그릴 수 있는 사람 이게 C 언어예요. C 언어 그릴 수 있는 사람 한 명. 포인터라서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요렇게 붙은 놈 아스타리크 붙었다 그죠? 예. 싱글 포인터 하나 붙어가지고 싱글 포인터가 되는데 요거를 참조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요 ptr을. 그래서 얘는 인테저 타입의 주소만 가질 수 있는 ptr을 널로 초기화를 했다. 참조형 변수니까 포인터 변수니까 4바이트고요. 그리고 널 값을 초기화를 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일반 int 이 값은 우리가 0 초기화가 됩니까? 널로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 보면 유추할 수 있잖아. 맞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걸 메모리 할당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락이나 켈락이나 리얼락 함수를 이용을 해서 힙에다가 메모리 할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부 스택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택에 올라가는데 먼저 ptr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요 4바이트다 그죠? ptr이에요. ptr. 근데 얘는 오로지 인테저 타입의 포인터 변수기 때문에
인테저 타입의 주소만 지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int a에서 변수를 하나 선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10이 들어가 있어. 맞나요? 그럼 여기 주소가 있겠네. 스택이고 10이고 간에.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 ptr하고 %는 우리가 주소 연산자라고 합니다. 주소 연산자. 참고로 차이점은 이거예요. C 시간도 아닌데 이걸 설명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ptr은 A 이거 될까요? 위에 이 코드 그대로 치고 될까요? 에? 될까요? 주소에다가 값 때려 넣고 있어. 안 되죠? 우리가 저 자바에서 배웠듯이 어찌 주소에다가 값을 때려 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이거는 될까요? 될까요? 효재 되나? 왜 되노? 저거 주소가 가리키는 곳을 의미하고. 자, 여러분들 요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 두시면 포인터에 대한 개념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주소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빨라요. 배열이 처음에 1차원 배열이다. 이건 주소였죠. 맞죠? 맞잖아. 배열로 다시 돌아갈까? 그래서 ARR 이렇게 해서 제로 인덱스를 주면 이건 뭔데? 변수잖아. 이게 변수라고. 오케이? 그 변수에다가 55 때려넣는데 뭐 문제 있나요? 문제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근데 PTR에 이렇게 %를 붙여주면 얘가 주소 연산자라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혹시 스캔F 써본 적 있나요? 처음 들어보나요? 예, C 언어에 보면 스캔F라는 게 있는데 우리 저 스캐너하고 비슷하게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입력받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거기 항상 이렇게 주소 연산자를 주는데 여튼 주소 연산 A의 주소를 PTR에 이렇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얘는 0x 100번지를 들고 있겠다. 그죠? 맞나요? 이거 하고 나면 그죠? 그럼 결국에는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이게 포인터, 싱글 포인터의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모르지 뭐. 다 까먹지 뭐. 참조 변수하고 안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예. 아, 이 사람들아, 참조 변수하고 비슷하잖니? 뭐가 틀려, 이게. 똑같지. 뭐가 틀린데? 이거밖에 더, 이거 하나 차이가 더 들어온 거밖에 더 있어. 아스타리크. 그 대신에 우리는 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캘크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 그럼 C 했다. new, 캘크 이렇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이게 뭔데? 캘크 타입이 근본이고 얘는 C라는 주소 가지는 거 아니야? 그거하고 이게 뭐가 다른데? 똑같지? 주소 연산자 U가 바로 힙에 할당을 하면서 주소를 넘겨주잖아. 이 주소 연산자가 바로 U의 연산자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사람들은 자바를 가리킬 때 뭐 포인터가 없다. 제가 제일 처음에도 여러분한테 가르쳤을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포인터가 사라지고 새로운 참조 변수의 개념이 적용이 돼서 C 언어보다 쉽다. 개똥 싸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랬다. 그죠? 맞나요? 똑같죠? 형식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개념은 똑같다는 거지. 자, 내가 왜 이걸 설명했냐 하면 자,
우리가 여기서 커서가 여기에 딱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으면 패치를 하면 이 행을 하나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 행을 하나 가져오고 나서 다음 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파일 포인터가 이동을 해야 되겠죠. 밑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나 뭐죠? C 언어에서는 만약에 PTR이 주소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뿔뿔 이렇게 하면 인테저 값만큼 저 야가 근본이 인테저 포인트잖아. 맞죠? 그래서 뿔뿔하면 주소 값이 증가가 돼요. 주소 값이 이동이 된다고. 그럼 또 한 개 물어볼게. 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PTR 하고 뿔뿔 이렇게 했어. 그럼 이 값은 뭘까? 이거는 뭘까? 이거는 도대체 무슨 값을 줄까? 내가 이걸 이렇게 대입을 했다고 가정했다면 이거는 뭘까? 얼마일까? 주소 값일까? 아니면 실제 값일까? 이거 얼마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추론해봐. C 시간은도 아닌데, 네. 얼마고 이거, 효재야? 야, 56 나오죠? 이건 값이라고 했잖아. 변수라고 했잖아. 그럼 거기다가 증가했으니까 56이고, 이거는 주소라고 했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PTR이 1000이라고 가정을 해. 그럼 얘 뿔뿔하면 1004로 간다고. 알겠냐? 그리고 1008, 그리고 1000C,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렇게 파일 포인터를 이렇게 뿔뿔을 해줘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바 IO에서 리드 메서드 다 기억나죠? 리드 메서드가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한다. 알고 있죠? 예,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데 결국에 얘는 패치를 하다가 파일의 끝, end of file입니다. end of file의 약자고 이거는 before of file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end of file을 만나면 이제 그 루프가 끝나서 이 하나하나 행에 대해서 다 실행이 끝난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커서가 곧 파일 포인터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야, 커서 설명하기 위해서 싱글 포인터까지 설명했었네. 맞죠? 이제는 근데 여러분들이 참조 변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포인터 지금 이렇게 설명해도 알아듣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안 하고 제가 포인터에서 한 3번 돌아섰거든요. 안 하려고. 힘들어서. 싱글 포인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더블 포인터 들어가고 거기다가 함수 포인터 그리고 또 뭐 보이드 포인터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것까지는 뭐 우리가 C 언어를 좀 더 공부해 주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는 그 과정이 아니니까 인베디드 과정은 이 과정을 해야 돼요. C를 해야 돼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어떤 칩셋에다가 심을 때 인베디딩을 한다고 할 때 그때는 반드시 이 프로그래밍을 해야지 주소의 개념을 알아야지 메모리를 상당히 절약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예. 추브라 이 자스가 내한테 틀어놓노. 이러면 됐지? 네. 하나를 생각하면 2개를 생각해야지. 자, 요렇게 됐나요? 네. 커서가 움직이는 방법 알겠나요? 네. 일단 형식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커서의 처리 순서 일단 선언합니다. 그리고 디클레어 해서 반복 조건 우리가 선언해주고 커서 엽니다.
오픈 커서 해가지고, 그리고 커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패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프 엔드 구간을 이제 데이터 처리가 끝나는 게 바로 EOF라고 했죠. 그죠? 맞나요? 예, 이거는 커서가 인식을 합니다. 자기가 인식을 하고 EOF를 만나면 이제 끝나고 커서를 닫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커서의 처리 순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을 해주는 거죠. 더 이상 읽을 행위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커서를 할 거냐라는 내용을 해주는 거고요. 자, 이제 뭐 커서를 이용해서 고객의 평균 키를 구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 물론 고객의 평균 키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훨씬 더 빨라요. 맞죠? 이래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커서를 합니까? 그냥 실습하려고. 알겠죠? 예. 그리고 구맹 총액에 따라 회원 등급 설정 이것도 다 우리가 해봤는데, 그죠? 다 해봤잖아. 예, 해봤는데 뭐 커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거고. 이제 트리거는 내일 할게요. 트리거만 하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자, 여기까지 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함수하고 스토어드 펑션 커서는 마치도록 하죠.